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프로토파이와 한국 총판 단군소프트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HMI 디자인 견학에 대한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 사회를 맡은 단군소프트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의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1년간 프로토파이 팀에서 벤츠나 BMW, BYD, NIO 이런 전 세계 한 30여 개의 자동차 회사를 방문했던 후기와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인상적인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션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먼저 단군 소프트 디자이너 어드보케이신 이하연 매니저께서 자동차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토파이 커넥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프로토파이 헤드 오브 차이나 한하경 이사님이 해외 HMI 디자인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프로토파이 커넥트의 프로덕트 매니저이신 한보람 님께서 데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는 Q&A 시간도 좀 가지겠습니다. 다만 질문은 저희 이제 줌 플랫폼의 질문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고요. 세션 중에도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전체 공개로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웨비나는 이제 녹화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 텐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평일 이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본방 사수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 세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 매니저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나와주세요. 네, 혹시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소프트에서 디자인 어드보케이트로 일하고 있는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어드보케이트는 디자인 분야에서 제품이나 경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용자 중심 디자인, 접근 가능성, 사용자 경험의 원칙에 대해 고민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동차 분야에서 각광받는 프로토파이의 커넥트에 대해서인데요. 네, 그래서 프로토파이의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정의는 아마도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코딩 없이 하이파이 인터랙션을 만드는 프로토타이핑 툴이라는 내용인데요. 프로토파이는 디자인 소스를 활용해서 모션과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실제 제품과 똑같이 사용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의 용도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프로토파이 팀에서 하이파이 인터랙션의 레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프로토파이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 없이 실제로 구현하되 높은 표현력을 보장하고 트리거, 오브젝트, 리스폰스를 결합해서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이든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타이핑을 커넥트에 연결해서 물리적인 장치에서 작동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 커넥트의 용도는 프로토파이에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외부 데이터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파이 커넥트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와 통합할 수 있고 대화형 키오스크를 만들 수도 있고 물리적 제어 장치로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의 네 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플레이어, 커넥터,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를 사용하면 피그마, 어도비 XD, 스케치에서 디자인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게 디자인된 디자인 아웃풋을 가져온 다음 프로토파이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인터랙션을 추가를 하고요.
플레이어를 통해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시연합니다.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작성한 후에 프로토파이 커넥터를 통해 멀티 스크린과 하드웨어에 연결해서 실제 장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로토파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협업을 위해 엔지니어에게 핸드오프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파이 커넥터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불러와서 외부 스크린이나 하드웨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프로토파이 커넥터는 여러 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전기기 제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택배 체험, 그리고 오늘 웨비나 주제인 자동차와의 상호작용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커넥터는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기계, IoT 등 분야에서 많은 가치들을 발휘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HMI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능만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자면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프로토파이에서 이 탑3 HMI 프로토타입 작품을 뽑았는데 같이 보면서 프로토파이가 자동차 GUI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파입 커넥터를 사용해서 여러 장면에 걸쳐 프로토타입을 실현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프로토파입 커넥트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연결하고 3D 툴과 통합되어서 이런 유니티나 언리얼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볼보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프로토파입 커넥트를 통해서 물리적인 장치와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티와 언리얼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토파이로 인터랙션을 추가한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엔진, 스티어링 휠, 페달, 대시보드 등의 실제 차량 내 데이터와 연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셨던 것처럼 디자인된 UI나 GUI 디자인 작업물을 프로토파이 스튜디오로 임포트해서 인터랙션을 구성하고 커넥터를 통해 실제 자동차에서 프로토타이핑을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세 개 외에도 지금 이제 좌하단의 데모처럼 여러 디스플레이 간의 인터랙션도 가능해지고 우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요. 더 놀라운 건 상단에 있는 데모처럼 실제 차에서도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GUI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이 자동차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토파이 커넥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프로토파이의 커넥터의 혁신적인 기능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프로토파이 커넥터는 디자이너의 아웃풋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 커넥터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하연 매니저님 세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프로토파이 장점, 예시 등 알려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프로토파이 커넥트로 하드웨어와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니 좀 많이 새로웠고, 좋았습니다.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프로토파이 커넥트 기능을 이용해서 어, 유사, 지금 실사와 유사한 프로토타이핑을 최대한 구현해서 개발 전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담당하시는 한하경 이사님의 프로토파이 중국 쪽 해외 자동차 HMI 디자인 견학 세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하경 이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프로토파이 차이나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한학경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국어로 발표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일단 제가 많이 연습하고 준비한 내용을 오늘 잘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사실 지난 3월 하고 얼마 전에 9월 이제 2달 동안 중고 출장을 하면서 몇십 개 중고 자동차 회사를 방문했고 또 BMW나 아니면 머시드 벤츠 그 본사에서 팀이 저희 직접 그 한국 본사에 와서 방문했을 때도 저희 제가 그 글로벌 회사한테 들은 얘기도 많았는데 그래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낀 것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분야의 경쟁이 요 년간 되게 치열해지면서 디자인팀의 움직임의 속도가 진짜 많이 빨라졌구나.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은 진짜 잘 팔린다. 그러니까 장난군요. 장난이고 저는 두 번째 느낀 거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하드웨어랑 이제 연동하는 인터랙션 프로토타입을 코딩 없이 아니면 거의 없이 제작하는 니즈가 디자인팀에서 엄청 많아졌고 이런 프로토타이핑 절차를 좀 그런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녹여서 새로운 이제 프로세스들이 많이 도출하고 있는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느낀 점을 자동차 사실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HUD 공급사나 아니면 솔루션 파트너 디자인 에이전시 그 자동차 분야의 전반적인 그런 다양한 회사에서 다 느껴봤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중국 자동차 회사를 더 많이 만나봤으니까 이 두 가지 느낀 점을 좀 중국 상황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회사, 저희는 보통 OEM이라고 부르는데 OEM사만 200개를 넘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OEM사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수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1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숫자 자체는 크지만 OEM사는 30%, 인구는 18%만 비교했을 때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 회사들이 수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전이라든지 모든 수를 다 써서 이 경쟁에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크든 작든 이 운영진들이 생각하겠죠.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보통 뭐 2, 3년, 심지어 1년 안에 이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차를 어떻게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요. 저희 컨퍼런스 갈 때도 발표 주제가 항상 그런 배경 아래에서 발표 주제를 선정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물론 ADAS 개발, 전기차 배터리 어떻게 더 오래 갈 수 있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기술적인 투자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획기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조금 더 확실하게 시간 비용 투자도 저렴하고 소비자의 구매할 때 그衝동을 잘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포인트가 바로 디스플레이가 된 거죠. 디스플레이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둬서 차에 두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크다, 뭔가 많다. 그래서 약간 UX적인 그런 체험이 좋다. 바로 이제 구매하게 만들고 싶을 수 있거든요. 또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이제 아이패드보다 2배가 더 큰 화면을 이제 차에 놓으면서 그 장면 중국 회사한테 되게 큰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이제 차를 보시면은 크고 디스플레이가 많은 차들이 이미 트렌드가 되고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 저희 집에도 중고차 한 대 사는데 똑같이 그 엄청 큰 디스플레이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사진 2장 준비했는데, 물론 지금 운전석 화면, 중간에 콘솔 디스플레이, 뭐 보조석 화면, 최소 3개부터 시작하고요. 앞에 HUD, 뒷좌석의 화면, 그리고 천장. 차의 천장 이제 핀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쏴서 보이는 화면, 거의 차 안에 쓸 수 있는 공간, 그 디스플레이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 다 활용해서 지금 그런 아이디어들이 개념차든 아니면 실제 양상화된 차든 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많아지고 이제 UX가 더 중요해지면서 또 거기서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디자이너가 그 중요도가 중요해지고 인재가 빨리 채용해야죠. 그래서 한 2년, 3년 전부터 자동차 HMI 디자이너를 많이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순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어디서 채용해야 되냐? 그래서 IT 출신 디자이너들을 많이 뽑아갔습니다. 원래 이제 뭐 알리바바, 텐센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2배로 올려서 줄게.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HMI로 가죠. 이렇게 인재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냐면 전통 전기 자동차와 다르게 그 디자인 팀이 되게 젊고 저희가 실제 만날 때 진짜 젊고 약간 활력 넘치는 사람들 많이 봤고 또 IT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젤 같은 그런 개발 사고 방식 그런 거를 다 자동차 분야로 동시에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도 그 HMI 디자인 프로세스도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물론 회사마다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차 한 대 그 개발할 때 밟고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인데 옛날에는 전통적인 그 자동차에서는 이제 G7, G6까지 그때 컨셉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디자인 팀에서 오더를 받아서 디자인 시작해. 그 다음 이제야 이제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디자인 시작해요. 그럼 디자인 다 완료되면은 개발자한테 넘기고 테스팅하는 단계는 다 코딩을 통해서 이제 실제 차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길고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반복 긴 롱텀을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컨셉이 정할 때 디자인 팀도 같이 들어가요. 디자인 팀 같이 들어가서 페이지 그 플로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느낌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가서 다음 세대 차는 젊은 층에 뭐 예를 들면 타겟팅한 차다. 그런 느낌적으로 이런 플로우를 가고 이런 인터랙션 이런 그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 거 어떨까? 그게 더 일찍 G8부터 이제 컨셉 정할 때부터 디자인 팀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코딩 없이 디자인 팀 안에서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4개월 원래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시간이 14개월인데 지금 더 늘어나는 게 또 좀 업무 시간 프로젝트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좀 그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디자인 팀의 발화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능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의 나오는 그 결과물의 질이라든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시 몇 개 보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원래,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원래 이제 끝나면 개발자들이 코딩해서 여기 이런 디스플레이에 넣어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적어도 3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3개 화면 들어가서 제가 이 사진 찍을 때는 옆에 거기 QA 엔지니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QA 리스트에 있는 태스크를 하나씩 여기서 테스트하면서 뭐 버그가 있냐, 약간 기능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확인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UX적인 부분을 사실 그분이 잘 확인 안 하죠. 음,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자인 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팅벅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좀 디자인팀 사무실에 빈 공간을 찾거나 아니면 실험실에다가 공간을 하나 찾아서 최대한 실제 차와 똑같이 1대1 비율로 뭐 좌석도 똑같이 있고 핸들도 실제 차에 들어가는 핸들 최대한 가능 쓰고 디스플레이 수량이라든지 배치하는 그 위치라든지 최대한 그 마지막에 양산할 차랑 똑같이 세팅해서 일단 그 사무실에 이 시팅벅을 장착해 놔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로 만든 프로토타입을 그 화면에다가 실시간으로 싱크하면은 운전자처럼 운전하면서 여기 보이시죠? 운전하면서 뭔가 탭하는데 좀 멀리 있다. 아니면 너무 아래에 있다. 혹은 잘 안 보인다. 좀 이런 UX적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디자인 팀에 만약에 기술력 좀 코딩 이런 거 조금 아시는 분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 리소스를 좀 더 쉽게 빌려올 수 있다면은 실제 차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넣어서 차에서 이제 캔이나 린 이런 그 신호를 받아서 프로토타입랑 연결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주변 차의 상황, 카메라에서 찍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시간 데이터라든지 상호작용 이런 거 다 지원해서 반영하는 그런 플로우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도 많이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BMW나 벤츠는 사실 다른 중국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더 저희 툴을 일찍 도입했고, 시팅벅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올해 제가 중국 출장 가서 느낀 게 중국이 늦게 출발이 되지만 뭔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왜냐면 벌써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시팅법 다 구축하고 거기에 툴도 도입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되게 뭔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죠. 물론 그게 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이고 약간 좀 다이나믹한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프로세스에서 하이파이 프로토타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게 됐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서 제가 저희 고객들이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는 크게 네 가지라고 제가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사실 이거 디자인 분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5명 디자이너가 5명만 있어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도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디자인 시스템은 그냥 색깔, 폰트, 버튼, 모양 이런 정적인 그런 시스템이고 그 통일성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성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건데 정적인 통일성은 이제 거의 다 갖추게 돼요. 근데 자동차 디자인 팀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성 이런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적인 디자인 시스템도 많이 필요해지고 또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인터랙션 디자인 시스템 이 스크린샷은 그 저희 머세디스 벤츠 앰비션 팀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프로토타입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왼쪽에 정적인 그런 아이콘도 피그마에서 임포트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중간에는 예를 들면 어떤 테스트가 20글자일 때 20개 글자 이내일 때 어떻게 보여야 되고 좀 일정 수량 넘는 순간 어떻게 보여야 되고 그런 동적인 인터랙션 라이브러리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많은 회사에서 이미 만들고 있거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신 그 예시도 그 멀시드에서 공유해 주신 건데, 왼쪽은 프로토파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우측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활용하면은 이 정도로 그냥 한 시간 안에 이 정도로 하이 피델리티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습니다. GUI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이 필요한 그 두 번째 사례는 실제 하드웨어나 아니면 API랑 연동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사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 보안성 때문에 많은 회사 사례를 공유 못 하는데, 고민하는 찰나에 마침 이 회사의 CEO님이 그 링크드인에서 이런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프로토타입로 만든 프로토타입이 들어가 있고, 여기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 숫자는 실제 이 차량에서 받은 데이터를 여기로 시각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를 하고 있다, 제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테스트모니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D2랑 연동인데요. 3D2 연동은 사실 자동차 분야에서 유니티나 언리얼 많이 뭐 켄지 이런 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 거는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툴은 이제 GUI 안에 뭐 ADAS라든지 거기에 이제 3D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유니티, 뭐 언리얼 아니면 스플라이 쓰는데, 근데 사실 이제 차 인테리어 성장하기 전에, 실제 디자인 하기 전에 좀 컨셉 잡는 단계도 VR 아니면 AR 이런 글라스를 쓰면서 이런 디자인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그 핸들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 약간 그런 테스트하기 위해서 3D 환경을 구축해서 뭐 AR 쓰고 뭐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쓰는 툴이 또 다른 툴, 뭐 VRED나 또 다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는 지금 이런 3D 툴에서 만든 3D 효과를 프로토파이에 인바이드 하거나 아니면 프로토파이에서 만든 2D 그런 효과를 3D2에 임포트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되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다음 발표자 분이 더 상세한 내용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서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서 데모 이거 저희가 현장에서 찍은 건데 퀄리티가 높지 않나요? 이게 그 VRED 툴을 이런 3D 툴인데, 여기 이런 환경에서 저희 차 내부 인테리어 어떠냐 이런 걸 보는 상황이고, 거기서 아까 이런 메뉴라든지 아니면 차 디스플레이 있는 이런 부분, 그 사실 다 프로토타입로 만든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2D, 3D 부분 있을 때 2D 부분을 다 프로토타입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같은 회사에서 제공해준 동영상인데 이거 조금 더 가까이 찍은 거라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팅벅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앞에 뭐 3D든 뭐 라이브러리든 마지막에 테스팅하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시팅벅에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 카메라도 포함하고, 그리고 API, 뭐 지도 API나 뭐 SDK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프로토콜 커넥트랑 통신할 수 있습니다. CAN, LIN, MQTT 다양한 통신이 가능하고, 저희도 실제 이미 뭐 CAN, LIN을 통해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테스트한 회사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그 화면, 여러 개 화면 있잖아요. 뭐 3개 이상 화면들. 그러면 상호 간에 여기 탭했을 때 다른 화면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와이파이나 QR코드 저희 프로토파에서 제공하는 기능 통해서
멀티 스크린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DAS가 아무래도 거의 모든 회사에서 다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있죠, ADAS는. 그러면 거기서 실험실에서 ADAS가 잘 되고 있냐,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스캐너, 뭐 프린터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툴에서 예를 들면 날씨 아니면 그 사람의 누가 지나가고 있다 그 사람의 정보, 거리라든지 다른 차량의 거리, 속도라든지 신호등 정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툴에서 다 프로토타입가 받아와서 GUI에서 반영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아무래도 시팅버그 뒤단으로 갈수록 특히 시팅버그까지 가면은 보안성이 더욱 좀 엄격해서 저희가 동적인 그런 사례를 가져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세이드 벤츠에서 발표할 때 얘기했는데 이미 요런 다양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미 성공적으로 연결했다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어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요약하자면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거를 제가 배우고 출장하면서 배우고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하면은 디자인 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마인드셋 중요하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 팀 리더. 약간 디시전 메이커 분이 조금 더 추진력이 있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설득력이 있는 분이시면은 엄청 빨리 이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 리소스를 필요해. 그럼 바로 다른 팀에 가서 리소스를 빼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면은 이런 프로세스 구축하는 게 제가 봤던 기업 중에 6개월 만에 스팀버그 아예 없는 상태에서 스팀버그를 만들고 세팅하고 툴도 투입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6개월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화면이 많을수록 좋으냐 그런 것도 저희가 만나면서 막 매번 물어봤는데 좋다고 아니면 맞다고 할 수가 없지만 트렌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 경쟁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질문은 사실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프로토파이가 그 각각 자동차 회사에서 그 뭐라 해야지 프로세스라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번에도 받았죠. 제가,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제가 발음 때문에 아니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한 거 듣고 싶으시면은 사실 보안 이슈 때문에 공유 못 해드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회사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메일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렇게 공유해 드릴 수는 어느 정도는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Q&A 세션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경 이사님 세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마치 좀 해외 자동차 업체를 좀 방문하고 온 것 같기도 한 정도로 좀 매우 디테일한 경험들까지 그래도 공유해 주셔서 정말 흥미로운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 프로토타입 제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데모를 보여주실 텐데 프로토타입 커넥트 프로덕트 매니저님이신 루크 한보람 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죠? 네네. 네. 네, 그럼,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보람이고요. 저는, 네, 프로토파이에서 프로토파이 커넥트라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PM을 맡고 있습니다. 어, 프로토파이 안에서는 루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한국 이름은 한보람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HMI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라이브하게 보여주는 거를 우선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도 있고 이런 웨비나라는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부족한 부분들은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후에 뭐 연락을 주시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는 우선 데모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을 텐데 최근에 3D 툴과의 연동 그리고 3D 에셋을 디자인에서 활용한 게 굉장히 중요시한 트렌드로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어떤 데모를 보여줄까 생각을 들었는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파이 커넥트는 그 프로토파이 저희 솔루션 안에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뭐 하드웨어를 연결한다든지 API를 통해서 데이터랑 연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연결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다양한 오토모티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모는 프로토파일로 만든 저작물을 유니티 안에 엠베딩 해가지고 유니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VR이라든지 엑사 유스 케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모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데모라는 건 이 웨비나 자리에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프로토파일로 만든 저작물을 어떻게 하면 유니티와 같은 툴 안에 임베딩을 해서 실제 데모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D가 중요하지만 실제 이 3D 툴을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직접 그 안에서 디자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보통 시각적인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UX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유니티에서 뭔가 하면은 뭐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되게 복잡한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HMI UI가 3D 공간 안에서 실행이 되고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포커스해서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화면을 전화하는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우선 프로토파일 커넥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프로토파일 커넥트는 저희 기본적인 프로토파일 스튜디오와는 별개의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작동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프로토파일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런 파일 저작물들을 프로토파일 커넥트로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룹이랑 파일들을 제가 불러왔는데 오늘 활용할 파일은 두 개입니다.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for Unity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for Unity 이런 각각의 화면의 파일을 스튜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파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일가 두 개가 있는 걸 보고 이거를 각각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포트파일 커넥트로 갖고 와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커넥트는 말 그대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실제 저작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연결할 때 커넥트로 와서 하면 됩니다. 그 커넥트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플러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파일을 더하고 이거를 뭐 API를 연결한다든지 아르두이노랑 연결을 한다든지 뭐 게임패드, 블락다츠
등등 다양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노코드 플러긴들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용자들이 손쉽게 뭐 데이터를 연결한다든지 API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넥트를 통해서 뭐 이런 외부 디바이스가 파이랑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오늘은 이 플러긴을 활용하지 않고 어, 유니티 안에 프로토 파일을 직접 삽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프로토파이 어떤 기능을 활용해야 하느냐? 바로 그 프로토파이 커넥트만이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브라우저에서 이 파일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커넥트를 이용해서 어, 다양한 디바이스 및 화면 크기에서 어떻게 프로토타입을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 파일가 바로 열릴 겁니다. 이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 띄워서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다양한 폼 팩터에 맞는 그런 디스플레이에서 프로토 파일을 실행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에 열린다는 것은 각각의 URL이 할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일에 대한 URL이 할당되는데 유니티에 이 URL을 넣어서 웹뷰로 구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저희가 작업한 구조일 거고 유니티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3D 프로젝트에서 뭔가 UI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불러왔어요. 이런 UI, 간단한 자동차 UI라도 이거를 유니티 안에서 구현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를 요구를 하죠. 복잡한 이유가 유니티는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숫자 계기판 하나 만드는 거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버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프로토파이로 하고 이거를 유니티에 커넥트 통해서 유니티 안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디자이너도 손쉽게 이 방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뭐 세팅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넣는다고 하면은 어, 프로토파일을 유니티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니티 안에 두 개의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화면에 아까 보여드린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URL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배치에 파일을 집어넣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유니티 안에서 가동을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안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만든 요 클러스터 파일이랑 요 센터 디스플레이 파일을 잘 로딩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할지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볼게요.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하면은 위에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피드 데이터가 제가 만든 프로토파이 UI, HMI 화면에 반영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UI를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변수들 이런 것들을 각각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내가 만든 프로토타입 UI를 동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운전이 좀 난폭한데요.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거를 넣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거를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포트파이에 제가 파일을 이거랑 이거를 유니티 넣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디자인 수정을 지금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난폭하게 운전을 했는데 난폭하게 운전한 이유가 너무 빨리 가는데 이 HMI UI에서 저한테 워닝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갛게 깜빡이면서
하는 그런 워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60, 시속 20km 이상으로 달리면은 뭔가 빨간색으로 깜빡이 해주세요. 뭐 이런 인터랙션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여기서 라이브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니티 안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런 로직들, 간단한 로직들이죠. 이런 로직들 없이 어,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제가 활성화시켜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될 거고, 뭐 간단해요. 60km 이하일 때는, 시속 60km 이하일 때는 그냥 가다가 60에서 80일 때는 조금 더 강하게 깜빡이고, 80, 시속 80km 이상일 때는 더 격렬하게 워닝을 주다. 뭐 이런 간단한 로직을 제가 삽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 디스플레이도 뭔가 60km 이상으로 달릴 때 깜빡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인터랙션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인터랙션을 저장을 하고 두 파일에 있는 내용물들을 변경사항들을 저장을 하고 커넥트로 가보면 커넥트에서 따로 할 건 없어요. 커넥트는 알아서 파일에 저장된 내용들을 끌어다가 리프레시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유니티에서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 60km가 넘어가죠? 60km가 넘어갈 때부터 뭔가 깜빡이죠? 그럼 제가 네, 계속 난폭하게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HMI UI는 저한테 충분한 경고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디자이너로서 원하던 바는 달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프로토파일로 빠르게 HMI UI에 대한 이터레이션을 돌리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커넥트 통해서 유니티나 아니면 다른 뭐 웹 기반의 그런 뷰를 제공하는 툴과 연동을 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 사실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유니티에 넣을 수도 있고 언릴에도 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고객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뭐 C팀벅에 A 화면, B 화면에 각각 파일을 넣어서 둘이 서로 연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토파일 커넥트가 중간에서 관제를 해서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네, 잠깐 설명드리면 커넥트는 커넥트가 뭐 커넥트가 파이와 파이 통신 그리고 파이와 하드웨어 간의 통신 그리고 뭐 파이에서 유니티와 통신 사실 같은 인터랙션을 구현을 하려면 서로 뭘 하고 있는지 통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통신의 커넥트가 이 메시징을 통해서 관제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유니티에서 어, 요 스피드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줬어요. 스피드 데이터를 유니티가 커넥트한테 제공을 했고 커넥트 통해서 요 파이에 실시간으로 똑같은 스피드 데이터가 스피드 값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넥트에서 보면은 이 밸류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보시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프로토파일 커넥트라는 말을 드리고 우선 이 데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그래서 라이브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팅벅 솔루션 아이소톱이라는 시팅벅 솔루션을 아이코니카와 협력을 해서 네,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팅벅이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다, 시팅벅이 아직 없다 이러한 분들은 어, 이런 제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좀 고려를 해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팀벅 솔루션을 제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은
언릴, 유니티 등 여러 가지 3D 툴하고 프로토 파일을 같이 컴포짓해서 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런 많은 그런 인테그레이션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그리고 실제 프로토파일 커넥트와 아이소톱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버스 통해서 뭐 다양한 레이어 형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토파일, 유니티, 언레일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의 통신을 중간에서 관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sotope.prototype.io라는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은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데모는 여기서 비디오를 좀 보시면 여기 좌측 좌측 하단에는 언릴로 만든 3D 자동차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 모니터에는 프로토파일로 만든 UI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이 위에 모니터에서 아이소톱을 통해서 함께 보이는 그런 인터랙션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UI는 프로토파일로 퀵하게 만들고 3D 모형물은 뭐 언릴 혹은 유니티 등의 엔진에서 만든 그런 결과물을 바로 가져와서 볼 수 있고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뭐 솔루션 혹은 뭐 시팅버그 솔루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뭐 분들은 여기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보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저희 프로토파일 커넥트에서 3D 툴과의 인테그레이션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커밍 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일수록, 오토모티브 업계일수록 3D 툴에서 만든 산출물을 같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HMI 디자인 자체가 자동차의 셀링 포인트로 자리 잡다 보니까 더 화려한, 더 실제 뭐 3D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곽감을 받는 것 같고, 프로토파이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니티로 만든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프로토파이 안으로 임포트해가지고 어, 같이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보신 데모는 어, UI 자체는 프로토파이로 만든 UI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내비게이션이란지 여기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요 레이블들 이런 것들은 다 프로토파이로 구현을 했고 실제 자동차는 유니티에서 임포트해서 같이 레이아웃 시키고 컴포짓하고 인터랙션을 부여하는 그런 어, 기능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앞으로 네, 프로토파이 커넥트 통해서 어, 제공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기 전에 혹시 제가 답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지 한 번만 볼게요. 네, 그 아까 그 프로토타입 커넥트를 사용하면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입을 수정할 때 해당 변경이 실시간으로 개발 환경에 반영되나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데모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스튜디오에서 반영한 변경 사항들이 커넥트 통해서 바로 유니티에 반영된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기 이걸 끝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보람님.
유니티를 이용한 상세한 프로토파이 커넥트 또 시작법과 실제 구동 방법들 또 너무 친절하게 또 알려주셔서 잘 들었고요. 함께 듣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 특히나 어떻게 배울지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을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유니티로 코딩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좀 빨리 저희 공지사항 3개 정도 있거든요. 요거 말씀드리고 Q&A를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이 화면 캡처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 QR로 들어가시면은 카카오 채팅방으로 바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혹시 지금 오늘 Q&A 때 또 다루지 못한 또 질문 다 하지 못한 것들 또 생각이 안 나서 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채팅방에서 또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 중요한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한국에도 많이 이제 할인 행사를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라 딱 하루 남았어요. 어, 프로토파이 커넥트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 지금이 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주 있지 않은 이 40% 할인이니까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한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고객들이 여기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저희 단골소프트라는 이제 프로토파이 파트너가 영업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이나 보안성 또 자세한 제품 소개 이런 것들이 회사에 필요하다 했을 때는 또 불러주시고요. 또 질문 중에도 사실 동료들 우리 회사에 좀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일즈 피치 같은 거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럼 바로 Q&A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 다 화면 켜고 같이 그 Q&A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일단은 몇몇 질문들이 있었어요. 한번 리캡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아니다. 답변이 된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참석해주신 분들도 답변을 그 Q&A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답변이 아직 안 된 것들 위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경 이사님이 아마 답변해 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커넥트를 이용하기에는 비교적 쉽다고는 하셨지만 처음부터 좀 막막한데 트라이얼 제공하시나요? 트라이얼, 네. 아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음, 일단은요, 배우실 때 막막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 공부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화면 공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프로토파이 이제 사실 다큐멘트 너무 잘 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에 가셔서 한국어 프로토타입 커넥트 안에 있는 프로토타입 관리 및 테스트하기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튜토리얼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됐나 뭐 이문이 다 끝났다 싶으시면 이제 저희 프로토타입 스쿨이라는 그 전문적으로 교육 컨텐츠 제공해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 커넥트 코र्스 들어가 보시면 엄청 많은 뭐 하드웨어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뭐또 브리지 앱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어려운 거 저한테는 어려운 것들이 여기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튜토리얼 원하시는 이유도 아마도 커넥트는 사실 유료 고객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음, 음, 트라이얼은 사실 원래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고 통화 한번 해서 제가 그런 권한을 있으니까 그때 또 상의해 보죠. 네. 네, 좋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프로토파이 커넥트로 다양한 디바이스 및 화면 크기에서 어떻게 프로토타입을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한보람 님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데모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프로토파일 커넥트 통해서는 웹브라우저로 프로토파일 저작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 보통 모바일 유스 케이스에서는 안드로이드나 iOS 프로토파일 플레이어를 받아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받는 게 보통이겠지만 자동차 화면은 아무래도 좀 다양한 어, 비율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들이 서포트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은 이 웹브라우저로 파일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프로토파일 저작물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쉽게 얘기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를 가지고 다양한 화면에서 테스트한다일 것 같아요. 네, 네, 상세한 혹시 답변 제가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어, 커넥트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제가 빨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료 고객만 사용할 수 있어서 쉽게 잘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커넥트 UI고요. 이게 프로토파이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아까 멀티 디바이스 이런 문의를 하셨는데 프로토파에서 만약에 화면 3개다. 그럼 파일 3개 만드시고 화면 2개다. 그럼 파일 2개 만드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얘를 탭했을 때 다른 화면에 있는 뭔가 이 동그라미 색깔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간단한 UI 만들고 싶으시면은 진짜 쉬운 게 탭한 다음에 샌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토파일 커넥트로 보내라고 이제 채널 세팅하시고 메시지는 뭐 예를 들면 1, 2, 3 아니면 프로토파일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이 메시지랑 다른 파일에서 받은 메시지랑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채널 다 똑같이 프로토파일 커넥트로 하고요. 그러면 이 파일에서 이 메시지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을지 그게 디자이너가 이제 세팅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색깔 빨갛게 된다. 세팅하죠. 했고 그 다음에 파일을 뭐 팀스페이스에 뭐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오프라인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로컬에 저장해 볼게요. 하고 이제 끄시면 돼요. 그냥 끄고 그 다음에 커넥트에 오셔서 아까 그 두 파일을 일단 불러오세요. 불러오시고 각각 프리뷰 창에서 이렇게 띄우시면은 각각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탭했어요. 색깔 바뀌었죠. 그리고 동시에 커넥트에서 메시지 하나 받았다. 어디서? 1이라는 파일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어디서 온 데이터야? 웹에서 온 데이터다. 이런 정보들이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여기서 리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두 화면 아니면 여러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은 그룹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파일들을 같은 그룹에 넣으신 다음에 여기 프리뷰 창을 클릭하시면 동시에 여러 창을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탭했는데 빨간색으로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코딩 없이 그냥 샌드 리시브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고 화면 제한이 없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입문 튜토리얼은 이거 다예요. 나머진 거는 이제 리시브 몇 개냐, 뭐 샌드 몇 개냐, 리시브 할 때 어떤 시각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되냐, 그게 디자이너 분들이 하시면 됐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 어떤 수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얘의 색깔을 또 빨간색 좀 그렇고 수정을 했어요. 아무튼 어떤 수정을 했는데
그냥 세이브 다시 한번 하시고 이 화면을 리프레시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 아니죠, 사실. 실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리프레시 한번 하면은 실시간이죠. 바로 이제 싱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 다시 업로드도 필요 없고. 네. 제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실제 툴을 켜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네, 상세한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사실 저희가 30분까지인데,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시간상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녹화는 다 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프로토파이 커넥트로 이제 팀 내에서 어떻게 협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이런 협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파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협업이 어느 정도 클라우드 기능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경 이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팀에서 어떻게 협업하나, 효율성 어떻게 높여주는지. 프로토파일 커넥트만 활용해서 협업 기능, 사실 저희 프로토파일 협업 기능은 다 프로토파일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협업하려면은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공유가 되고 정보 뭐 커멘트 이런 것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저희가 프로토파일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핸드오프 문서라든지 아니면 팀 라이브러리 그런 저장 내용들은 사실 다 프로토파일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커넥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분야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을 그 디바이스에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간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여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커넥트 자체는 협업 기능이 없고요. 프로토파일 클라우드에 가시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프로토파이 한 이제, 가지만, 네, 네, 더 더, 말씀하실게요. 그러니까 뭐, 협업이라는 거가 뭐, 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조직 내 프로세스에서의 효율성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작을 동시에 하거나 뭐 같은 파일을 동시에 만들거나 그리고 이걸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프로토파일 커넥트는 역할이 별로 없는데 프로토파일 커넥트를 통해서 디자인 검증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든지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등의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BMW 등 회사들이 프로토파일 커넥트를 활용하기 전에 뭐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받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프로토파일 커넥트를 통해서 실제 라이브로 보여주고 이런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상위 책임자들로부터 더 빠른 의사결정을 받고 어프로벌을 받고 하는 등등 그런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2년 걸렸던 뭐 어프로벌이 뭐 6개월 만에 뭐 받았다 뭐 이런 뭐 예시도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디자이너가 뭐 다른 디자이너랑 협업하는 거에 있어서의 기능은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상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뭐 그런 역할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디자이너들 간의 이제 협업은 프로토파일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한보람 님이 말씀해 주신 다른 검증팀과의 협업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토파일 커넥트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한 10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지 몰랐어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 이제 웨비나를 이렇게 한국어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발표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럼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